북한을 위한 김정일식 유훈 통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자기가 머리로 김일처럼 판단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과도기. 아직은 경험이 미천하잖아요. 네. 그까지도 그 이후에라도 전반적으로 북한현 독재 체제가 나갈 수 있는 네. 일단 로드맵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 전략을 이 유서에 남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유서 내용을 살펴봐야겠네요. 그거부터 일단 봐야죠. 예. 자, 김정일의 유서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지속 발전시키고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유언 집행은 김경희가 한다. 유서 내용을 읽는 순간부터 1년 내에 김정은을 최고 직책에 올려 세운다.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 현상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리하도록 한다. 모든 자식들과 식구들을 김경희와 김정은이 끝까지 돌보도록 한다. 김정남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다. 그의 애로를 덜어주도록 할 것이다. 유서 내용을 또 저렇게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장엄하네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네. 유언 집행은 김경희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장성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인데 네. 둘이 사이가 안 좋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경희로 한다면은 사실은 장성택이는 그럼 지금 뭐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김경희한테 남긴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판단한 데 의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이란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려오는 전주 김씨 가문 체제지. 실제로서는 장은 말 자체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신라 시대 본다면 선골과 진골 이런 측면에서는 철저히 배격 또는 앞으로 김경희가 없어지는 순간 장성택은 정치에서 영원히 떠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철저히 이제 자기 식구에게 남긴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김정남에 관한 부분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김정남도 그렇게 챙긴 부분이 또 의외예요. 원래 김정남의 존재는 사실은 이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얘들 김정은이 얘들 가지고는 그 걔들 핵 포기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몰아내야 되는 건 네네. 확실하고 뭐 통일이 될지 그쪽에 다른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김정남은 바로 그런 때 이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김정남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도 이제 뭐 하자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올라섰을 때는 그 김평일이나 또 김평일의 엄마 김성호 김성애와의 그런 실제 후계자 다툼을 위한 전쟁에서 사실 이견 승리자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에 김성애와 김평일, 김영일 그 집안은 다 몰락했거든요. 아예 처절히 몰락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생활이 자기로서는 인간으로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김정남도 아마 김정은에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의해서 이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 이미 그 위를 김정남을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결국에 그렇게 김정남까지 챙긴 그렇죠. 거다. 또 인간적으로도 아들인데 그게 아픈 손가락은 없죠. 자긴 그렇게 했지만 김정일이가 아무리 김정일이라 그래도 부모로서 자기 개인 또 비록 뭐 부모 입장에서는 5손가락 중에 다 아들이라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한 손가락도 다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비록 무자비한 저거를 했지만 지 자식들은 또 그래서 그럴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도 그만큼 김정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도 아마 좀 마음에도 걸렸다고 봐야 될 측면도 있겠죠.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유서 내용을 보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유서가 작성된 시기가 또 언제쯤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18년이라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본 데 의하면 2010년 10월 8일경에 네. 김정일이 한 번 내부적으로 2008년 8월 달에 쇼크를 먹었잖아요. 네. 그 내열전으로 뇌졸중에 네. 근데 2010년 10월 8일에 한 번 더 이렇게 위기가 왔군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2010년 9월 28일 날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제3차 네, 네. 당대표 자회에서 등장했잖아요. 아마 마음이 좀 가라앉혀가지고 아마 마음 놓고 술이랑 먹고 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살짝 쇼크 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건강을 안 챙겼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일 그때부터 사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더 피웠어요.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살짝 왔으니까 이제번에 더 오면 아마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김경희와 김설성 여기에 있는 그 유서에 나오는 김설성 네. 두 번째 딸이죠. 그렇죠. 김경희가. 김영숙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석에서 아마 작성 행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 2011년 네. 재작년 10월 8일경에 아마 그 1년 주기와 맞받아서 또 다른 일도 조금 살짝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최측근 고위급 간부들한테 공개했어요. 그 전까지는 김정은도 몰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작성됐을 때 그렇죠. 김정은도 몰랐군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본격적으로 자신한테 권력이 오고 딴 사람들도 권력 이양 작업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될 보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른 유서 내용도 있죠. 그거 한번 그러니까요. 볼까요? 또 다른 예. 유서 내용이 네네. 우리나라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대내 통치 핵심 전략 한번 네네.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네. 우선 첫 핵심 번째는 전략 보면 종파를 주의할 네. 것.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내 분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핵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네. 이것도 있고요. 원유 시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하나씩 보죠. 예. 예, 쉽게 말하면 종파를 주의할 것 했다는 것 자체는 대내 통치 전략의 핵심 내용이에요. 쉽게 네. 말하면 북한이 가장 북한의 지금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끌고 나오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소위 대내 통일 단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일은 죽기 전에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에 당내 경제 개혁 개방을 한답시고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일부 사람들이 뒤에서 이전과 달리 끼리끼리 뭉쳐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철저히 주의할 것. 이걸 주의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너진다. 그렇죠. 네. 그걸 염두에서 한번 얘들은 숙청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간단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우리 작년에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들 그다음에 또 이미 김정일 시대의 최측근들 올랐다 떨어졌다 네. 많이 했잖아요. 차수됐다, 대장됐다, 대장됐다, 상장되고 이런 거 실제 그런 일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핵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은 북한의 대외적 물론 대내적도 측면이 있지만 대외적 정치 군사적 압박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무조건 네. 충분히 보유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3차 핵실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이 안에 이제 다음번에 볼 대외 통치 전략에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핵 보유, 육자회담과 관련한 전략도 내왔고 만약 원유 시추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북한이 사실은 지금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자기네가 일정의 높은 수위, 다시 말해서 강국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밑바탕에 그것이 롱런하려면 사실은 경제적인 바탕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네. 에너지 문제가 풀려려면 바로 원유 시추 문제를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둔 거고. 자, 한반도 통일 핵심 전략 부분도 좀 알아보죠. 네. 보면요. 예.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또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가문의 종국적 네. 목표다. 왕조라는 건 아예 못을 박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의 경제 발전은 하나의 큰 기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와. 이제 크게 보면 사실은 이 유서에 보면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는 문제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네.
이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가문, 다시 말해서 김씨 가문의 김씨 체제에 의한 통일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우리 한국의 일반 모든 또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한반도 통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작자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김씨,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통일, 또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안 되면 다음 때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씨 체제에 대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남한하고 손 잡되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군사적 우위, 사상적 우위에 기초한 경제 교류와 또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 네. 남한을 리용해야 된다. 북한 측은 리용이다 그러고 네. 우리 측은 이용. 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쟁을 통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건 물론 돼 있지만은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핵, 미사일, 생화무기 끊임없이 그렇죠. 충분히 보유하라는 거는 그게 그런 군사적 분명히 깔려 우위를 있죠. 통해 앞뒤가 안 가지고 맞는. 네. 이 갖고 남한을 있고 완전히 제압하고, 제압을 한 네. 상태에서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어야 된다. 그렇죠. 간단히 네.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도움이 될 쉽게 만한 말하면 일은 안 하고 네. 깡패처럼 그렇죠. 시장에서 네. 한두 명 깡패 사실은 무서워서 가만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논리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관련된 것도 있죠. 네네, 대외적인 예, 전략. 대외. 예. 미국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또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점점점이죠.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 아니라 지금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중국이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한 민족주의와 왕조주의와 이게 막 혼합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름대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대외적인 그 육자 회담을 참여자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 한국까지 해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이런 나라들에서 어떠한 대외적 전략을 가져야 될지 특히 여기서 핵심은 바로 미국이다. 이번에 이 유서에서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성명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미국이란 우리 핵 미사일 이런 건 다 미국을 향해서 다 있다. 네. 이거는 바로 이 유서가 우리가 뭐 공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북한 김정일이 남긴 유서에 있는 그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사실 전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된다. 네네. 그때 이런 얘기 평소에도 했고 그때 그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건 결국은 축구용으로 페인트 모션이었군요. 그렇죠. 가짜였네요. 북한은 네. 내면과 외면이 분명히 차이 나는 나라지 또 외면적으로 하는 것과 내면적으로 하는 것은 180도 다를 정도로 차이 나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그다음에 대중, 대로, 대남 이 전략은 우리가 철저하게 일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아주 음흉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중국도 이 유서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혈맹 관계로 완전히 알고 뒤통수 맞은 있잖아요. 거죠. 네. 중국도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파악한 데면 2009년 핵실험 같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이 실험은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쏜 것도 일면 있다. 이런 말까지 덜 정도로 내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3차 핵실험이 미국을 향해서 돼 있다고 말하지만 그 밑바탕은 사실은 우리 가까운 사정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3차 핵실험에 이제 작년 12월 12일 날 미사일 발사한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건 아직까지 탄도화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미국에는 큰 위협이 아직은 안 돼요.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근데 이미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베이징이나 도쿄나 우리 서울은 이미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는 중국도 이미 그런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함부로 같이 우리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 유서를 종합적으로 보셨을 테니까요. 네네.
김정일이 유서를 토대로 해가